지금도 계속해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한 10분 정도가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또 수술을 하고 오시고 또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오시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해가고 같이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환자분들이 본인 CT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많이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점 일단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은요, 턱끝 전지는 체부 볼륨을 빌려오는 수술입니다. 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뼈라는 거는요, 단단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뭔가가 더 튀어나오려면 뭔가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나요, 여러분? 덩어리의 볼륨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튀어나오려면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어딘가가 튀어나오면서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턱끝 전지는 턱에 있는 체부 볼륨을 빌려오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뭐 인터넷상에 뭐 여러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얘기들을 보면 빌린 놈은 있고 빌려주는 놈은 없는 그런 마법 같은 수술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제를 빌린 놈은 있고 빌려주는 놈은 없는 그런 마법 같은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턱끝 전진이라는 거는 한정된 볼륨의 턱뼈에서 어디가 튀어나오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조금 볼게요. 이 AO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AO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런 그 교부제, 그러니까 수술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할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만디블 바디라고 하악 체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요 부분, 알베올라 너브가 이렇게 나와서 멘탈 너브가 되는 요 구멍부터 그 다음에 교근이 붙는 여기 딱 경계까지 해서 턱끝, 여기 보면은 이제 송곳니가 있죠. 송곳니를 기준으로 근육이 붙는 부분 또는 그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 뒤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있는 그 부분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안테리어 바디, 미드 바디, 포스테리어 바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하악 체부라고 저희가 이제 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예요. 방송에서도 한번 했었던 내용이고, 어떤 이런 환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뼈 환자가 있었을 때 턱끝을 전진한다. 그러면은 뭐 두 번 절골해서 이 샌드위치 절골이라고도 하고 2단 전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전진, 두 번 전진 이렇게 하는 거를 말했는데, 이렇게 전진이 되면 이 부분, 이 체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앞으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빗금치는 이 부분이 뼈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턱이 전진되면 하악 체부는 무조건 볼륨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게 나쁜 수술이냐? 그건 아니에요. 턱뼈가 길이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상하 길이가 충분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턱의 체부 바디가 이렇게 넓은 분이 계세요. 약간 여기가 길이가 충분하고 이 폭이 넓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수술이 굉장히 유용하죠. 왜? 갸름해지면서 무턱을 해결하는 전진까지 되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부 볼륨이 충분한 사람, 또 턱의 상하 길이가 충분한 사람한테는 세상에 좋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턱이 짧거나
체부 볼륨이 없어서 뾰족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수술은 자칫하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말하는 요상한 턱만 튀어나오고 여기는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빨간 원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전진된 양이 이만큼이 생기면, 지금 전진된 양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의, 노란색으로 빗금을 쳐볼까요? 요만큼의 볼륨이 생긴 거는 얘를 빌려온 거예요. 이 체부 볼륨을,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빌려온 거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가 튀어나가고 여기가 없어져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이렇게 전진을 하면,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오늘 부제를 빌린 놈은 있고 빌려주는 놈은 없는 마법이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요 부위에서는 뼈가 생성이 돼요. 요 부위에서는. 요 부위에서는 뼈가 생겨요. 그런데 요 부위에서는 뼈가 흡수돼요. 요런 부위에서. 요런 부위에서는 뼈가 흡수돼요. 그리고 또 요 부위에서는 뼈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매끈해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턱뼈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는 줄어들고 생기고 줄어들고 생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매끈해지는 게 정석이고요. 실제고요. 여기가 이렇게 체부 볼륨이 더 생기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진짜 마법이죠. 그러면 이 수술은 흠잡을 데 없는 수술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기본 원리적으로도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건데, 마치 여기서 뼈가 좀 생기는 걸 가지고 이게 다 생기는 것처럼 매끈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마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조금 혼돈을 느끼거나 속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반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도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배우고 싶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마법이 돼버리죠. 또 하나,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면요. 전진된 양 요만큼, 지금 여기 요렇게 볼록, 여기 볼록 요렇게 되죠. 이거를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포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절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흡수가 되고 여기는 생기고 여기는 흡수가 되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뼈 차이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이게 체부 볼륨의 부족함을 만들고 이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을 만들죠. 이렇게 무턱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턱이 볼륨이 작아요. 작은 볼륨을 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오면 어딘가는 가라앉고 쪼그라든다. 튀어나오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데가 반드시 있다. 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본적으로 무턱인 분들은 길이나 이 폭이 여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또 심한 무턱의 경우는 길이도 짧고 이 폭도 좁아요. 그런 경우에 전진술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또 길이를 연장하면서 또 전진도 하면서 체부 볼륨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마법이죠. 근데 그거를 어려운 수술이라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오만한 얘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수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환자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볼륨이 적은데 보형물은 넣기 싫고 이물질은 넣기 싫고 내 뼈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 생각은 저도 100% 동의해요. 어떤 환자분이 오늘도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왜 보형물을 선생님은 넣으세요? 자기 뼈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자기 뼈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수술을 반복하기가 저는 싫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도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넣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 환자들은 또 어느 선생님한테 가면 아니다, 내 뼈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저한테 상담을 또 받으셨던 분이 그러면 체부 볼륨이 부족해지면 거기가 꺼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거기는 피부가 이렇게 길어지고 당겨지면 이 패인 게 없어져.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꺼지는 게 뼈가 줄어든 만큼 다 꺼지진 물론 않아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만약에 굴곡이 있다면 이 위에다가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굴곡 따라 이렇게 다 가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를 텐팅이라고 하거든요. 텐트 치듯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텐팅되는 부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족한 만큼 푹 꺼지진 않아요. 다만 이 단차, 여기서 보이는 이 단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는 함몰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악이 무턱이 심한 분들은 또 이 체부 쪽에 턱선이 없죠. 여기 턱선이 이렇게. 저는 좀 턱선이 많이 있는 편인데 여기가 턱선이 없는 분들은 여기만 나오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무턱인 분들은 여기 턱선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전진술을 하면 이 턱선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쪽에서 패이는 그런 것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지금 뭐 제가 만들어 놓은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 이런 단차도 메꾸면서 부족한 볼륨 없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전진술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체부 쪽 볼륨이나 하악의 외측 요 부분의 볼륨을 못 만들어서 턱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보면 2019년 12월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뭔가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019년 12월에 저한테 오셨다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2020년 3월에 다시 오셨어요. 이때 수술한 병원에서는 붓기다. 붓기 빠지면 괜찮아진다. 지금 이거 부어서 그렇지 붓기 빠지면 여기 매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4개월이 지나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패인 부분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뼈로 보면은 여기가 많이 꺼져 있거든요. 전진술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저는 여기를 메꿔주고 뭐 전진량도 좀 부족하고 길이도 조금 부족하니 조금 만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2022년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후에 2년하고 조금 더 지났어요. 2022년 6월에 작년 6월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턱이 이렇게 돼서 오셨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고서 한번 댓글에 써줘 보세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이걸 갸르만이 예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성빈 씨 말한 것처럼 코 수술을 했고요. 지금 보면 턱이 아주 뾰족하게 잘 됐네. 갸르만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옆모습에서 한번 보면요. 2019년 12월 처음에 뵀을 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이고요. 2020년 4월 붓기가 빠지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꺼져 있는 거, 여기 늘어진 거, 여기 꺼져 있는 거, 이런 모습.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과절제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22년 6월 22일 날 모습을 보시면 여기 패인 거는 조금 더 패인 것 같고, 여기 늘어진 건 좀 좋아진 것 같고, 여기 패인 것도 조금 없어진 것 같고, 턱은 더 갸름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9년 12월이고요. 이게 2020년 3월이에요. 그리고 이게 2022년 6월이에요. 자, 뼈 모습으로 볼까요? 조금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자, 요때는 수술하고 양악했죠. 턱이 작으니까 앞으로 빼는, 무턱이니까 앞으로 빼는 양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턱을 살짝 전진시키는 수술을 했고요. T절골을 해서 턱을 모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붓기가 빠진 모습이고요. 그런데 뭐 뼈에서는 이때는 별 변화가 없죠. 요런데 사이사이에 빈 부분, 여기 빈 부분이 여기 조금 더 채워진 모습은 보이죠. 뼈가 여기서 조금 생겨서 붙는 거죠. 그런데 22년 6월에 CT를 보시면 뼈가 어떻게 됐나요? 확 짧아졌죠. 잘 보시면 여기에 신경선이거든요. 여기에 여유가 조금 있죠. 신경선하고 여기 뼈 사이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여기는 신경선하고 여유가 없어요. 네. 한 번 더 자른 거예요. 더 갸름해지려고. 근데 문제는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신경이 다 노출이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경이 잘리든 말든 그냥 난 뼈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신경이 다 노출이 돼 버렸고요. 반대쪽도 이쪽도 신경이 다 노출이 됐죠. 그리고 여기 덩어리처럼 떠다니는 애는 뼈 조각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런 녀석들은 뼈 조각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런 거는요. 이렇게까지 잘라서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지는 걸 우리는 얻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를 이렇게 자르면 살은 더 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헛방송을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코 수술도 한 것도 있고요. 코 수술은 잘 됐어요. 이렇게 짧은 코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턱선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늘어져 있던 모습도 좋아진 것 같고 여기 패여 있던 것도 많이 완화된 것 같고 턱은 둥그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얄쌍해진 것 같고 그럼 이 수술이 어떻게 된 거냐? 뼈를 자르고 거상을 한 거예요. 이때도 이미 거상을 한 번 한 상태였어요. 보면은 여기 귓볼에 흉터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때는 미니 거상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뼈를 더 자르고 거상을 하니까 이 귓볼 모양이 달라졌죠. 그래서 귓볼이 밑으로 좀 내려와서 칼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은 저한테 왜 또 왔을까? 네 말 안 듣고 더 자르고 거상했더니 나 좋아졌지? 네가 잘못된 거야. 나 이렇게 갸름하니 예뻐지고 여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도 없어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자는 이 얼굴보다 이 얼굴이 훨씬 좋다. 갸름하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혹자는 지금 제가 눈이랑 이마를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턱이 너무 없어져서 얼굴이 비율이 깨져가지고 약간 애기 얼굴들 있죠. 애기 얼굴. 그러니까 중안면부 이 부분은 얼굴이 큰데 중안면부 이 부분은 얼굴이 큰데 여기는 큰데 여기는 너무 작은 이런 되게 어색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 되면 나 할만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작년 6월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얼굴 비율이 깨지고 사람 얼굴 같지가 않고 저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옮겨드리면 사각턱 개턱인 거는 더 심해졌고 여기 개턱인 거는 더 심해졌고 여기 늘어진 거는 없어진 듯한데 턱은 너무 짧아져서 비율이 이상하고 여기는 신경 이상 때문에 건드리면은 전기 오고 양쪽 다 턱을 이렇게 못 꿰는 그런 식으로 전기가 오는 아주 불편한 얼굴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서 재건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제 말 안 듣고 수술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보형물 넣기 싫어서. 어떻게든 뼈를 잘라서 내 뼈로 하고 싶고 그래서 볼처지고 이런 뭐 오메가 쉐입이니 뭐 이런 뭐 느낌이 생기면 거상을 해서라도 자기는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자르고 처지면 거상하면 되지라고.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저한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상담을 받으셨고요. 무턱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전진수를 조금 받으셨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생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중간에 저한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메꾸는 거를 해야 된다. 전진량 지금 조금 모질하다. 뭐 이런 체부 볼륨 모자란다. 얘기를 들었는데 또 저한테 상담만 받고 다른 병원에 가셔서 2단 절골을 해서 길이를 늘리고 앞으로 전진하면 여기 패인 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또 길이가 늘어나면서 전진이 되기 때문에 체부 쪽 꺼진 게 텐팅 효과로 이렇게 올라와서 꺼진 게 안 보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또 그 얘기에 혹해서 또 턱을 2단 전진하고 길이도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더 심해졌고요. 턱은 전진되면서 약간 입이 혹 들어간 모습이 돼버리고 합주기처럼 돼버리고 턱은 길어지면서 뾰족해져가지고 약간 마녀턱같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돼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한 3년 정도 본 거죠,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를 봤고 처음에 전진하고서도 저를 봤고 그 다음에 2단 전진을 또 하고 길이까지 늘리고 저를 보고 그러면 볼 때마다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환자분은 왜 제 말은 듣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저렇게 수술을 할까? 저한테는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할 건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치죠. 제가 차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때도 나 봤고 그 다음에도 나 봤고 근데 왜 내 말은 안 듣고 왜 계속 딴 데서 수술하고 이상하게 해와서 저한테 자꾸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된다니까 내 뼈로 어떻게 된다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수술해준 선생님은 지금 모습을 보고 뭘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재수술을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재수술을 어떻게 뭘 한대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씀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불안해서 못 믿겠어서 못 하겠대요. 지지난주인가? 방송에서 제가 어떤 케이스 보여드렸죠. 턱 전진을 했는데 길이가 길어진 것 같다. 그런데 의사는 길이는 안 늘렸다고 하고 실제로 CT를 보니 길어진 것 같다. 또 뼈 잘린 모습도 길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환자분이 지난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수술한 병원에서 그 영상 내려달라고 한대요. 그 병원에서 재수술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영상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려놨어요. 근데 궁금해요. 도대체 뭘 한다는 걸까? 또 뭐 이상하게 뼈를 벌려놓고 플레이트 잔뜩 박아서 내 뼈 갖고 다 했다. 이렇게 또 해놓고 또 블로그나 이런 데는 플레이트 박아놓고 뼈 빈 데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잘 됐죠? 이럴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환자는 내 뼈를 갖고 수술하고 싶고 보형물 넣긴 싫으니까. 저는 보형물 넣고 싶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전진술 하고요. 저도 T절골 하고요. 다 해요. 저한테 전진술 받으신 분들도 방송에 오신 분들도 꽤 되고요. 근데 전진술로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어떤 분은 전진술과 보형물 수술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드려요.
전진을 하면 보형물이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데 체부 쪽은 조금 꺼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형물을 넣으면 이물질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싫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런 거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 수술은 안 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목이 턱끝 전지는 체부 볼륨을 빌려오는 수술이에요. 턱끝 전지는 체부 볼륨을 빌려오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빌린 놈은 있는데 빌려주는 놈은 없는 그런 마법은 우리의 바램이지만 나는 빌렸는데 빌려준 놈이 없어. 그럼 안 갚아도 되잖아. 개꿀이죠. 그런 마법은 현실에선 벌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전 슬라이드, 이렇게 또 실제 환자분 케이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계속 뺑뺑 돌다가 지금 3, 4년 동안 계속 요 수술에, 턱끝 수술에만 매달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상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안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에 문제가 있으면 뭐 지방흡입을 하든 뭐 거상을 하든 리프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돼야지, 급한 마음에 리프팅 했다가 또 안에 뭘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순서가 엉키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 드리죠. 빤스 입고 바지 입어야지. 바지 입고 급하다고 바지 입고 나중에 빤스 입으면 슈퍼맨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는 마시라. 그럼 바지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빤스 다시 입고 바지 또 입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잡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시간은 흐르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얼굴은 얼굴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신중하게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라.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라. 우리는 많은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리프팅도 그런 종류의 하나죠. 어떤 분들은 실리프팅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실리프팅 제가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한참을 신나라 했어요. 그런데 지속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얼굴에 가시 박힌 느낌이 의외로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표정 지을 때 아프다, 땡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속기간이 길면 참을만 하지. 근데 지속기간이 길게는 3, 4개월,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을 넣어도 붓거든요. 그럼 한두 달 잔뜩 부어있고, 기껏 재미 보는 거 한 3, 4, 5, 6, 한 3, 4달이거든요. 한 3, 4달 재미 보고서 나중에 맨 꽝이에요. 이러면 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잘라내는 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뼈를 이렇게 잘라서 수술하는 수술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형물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면 돼요. 얼마 전에, 오늘이죠, 오늘. 제가 7년 전에, 무턱 수술을 했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황당한 내용으로 오셨어요. 오늘 7년 만에 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셨냐면, 선생님 턱 수술하고 조금 더 길게 만들까,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조금 더 크게 만들까, 길게 만들까를 얘기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넣었던 보형물을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줄여갖고 더 짧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수술하고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크게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괴롭혔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턱이 너무 크다, 줄여라. 그러면서 어떤 병원을 가라 해가지고 그 병원 가가지고 또 줄였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턱이 이상해져가지고 선생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오셨어요. 코미디 같죠? 근데 현실이에요. 환자분도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 흉터 없이 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해요. 저도 사람인데. 쉽게 가는 길이 있으면 쉽게 가지 뭐하라고 돌아와서 어렵게 가고 싶겠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싸고 쉽고 좋은 건 없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가다 농담삼아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팝이랑 아트의 구분을 아세요? 이거 예술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팝이랑 아트 그 기준이 참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때문에 팝아트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팝이랑 아트는 품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가다가 들어가야 아트다. 노가다가 들어가게 않거나 적게 들어가면 그거는 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어떤 아트다 작품이다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공산품과 작품의 차이예요.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품이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싸잖아요. 모양도 그럴싸하고. 근데 아트는 조금 거칠어요. 작품들은 보면은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거친 느낌이 자연스럽고 더 멋스럽죠. 그래서 이걸 아트라고 하고 이걸 팝이라고 하는데 수술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뿅뿅 하는 거 누구나 바라죠. 싸고 간단하게 편하게 붓기 없이. 누구나 바라죠, 우리. 지금과 같은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수술은 조금은 아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품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품이 들어가야 조그만 단차도 실어서 갈아내고 메꾸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면 참 그게 그 아트의 경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수술한 환자들, 다른 환자들, 여러 환자들의 사진을 보다 보면, CT를 보다 보면 정말 그냥 흉내만 냈네. 정말 대충 했네. 이런 CT도 보이고요. 와, 정말 개발세발했네. 이런 경우도 보이고요. 정말 꼼꼼하게 이거 수술 야무지게 해놨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CT만 봐도 이게 어느 병원인지, 치과 의사인지, 성형외과 의사인지, 이 원장님 성향이 어떤지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이해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원리는 알자. 턱끝 전지는 체부 볼륨을 빌려서 턱을 앞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체부 볼륨은 무조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뭐 메꿔진다, 뭐 매끈해진다 이런 소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